예, 승급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자, 회사 여러분들이 오늘 뭐 대충 들으셨지만은 괜찮구나, 정말 싸고 좋은 제품을 파는 회사이구나,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제 써보기만 한다고 하면은 정말 말하는 만큼 그만큼 더 좋은 품질만 확인한다고 하면은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괜찮은 아이템이다, 괜찮은 회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개인들이 어떻게 성공을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을 하는 것은 성공을 하는 방법과 법칙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공의 법칙, 성공의 방법이라는 것은 그냥 누가 아무렇게나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미 정해져 있다 하는 거예요. 카네기라는 사람이 자기는 성공자가 됐습니다. 성공자가 됐는데 자기가 다시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나서 다시 인생을 살아도 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우연히 내가 성공을 한 것인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다시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100% 또 성공을 할 수가 있겠더라, 성공할 자신감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은 어떻게 성공하는지 그 성공의 방법, 성공의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기는 사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한 30세까지는 준비를 합니다. 공부를 하죠. 한 60세까지는 대개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한 90세까지 이제 노후를 보내게 되는데 60세쯤 됐을 때 통계를 내보니까 1%만이 성공자가 됐더라 하는 거예요. 즉 부자가 됐더라 하는 겁니다. 나머지 4%가 경제 문제를 해결을 했더라 하는 거예요. 경제 문제를 해결을 했다는 것은 부자는 아니지만은 뭐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약 10%의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15%의 사람들은 타계를 했더라 하는 거예요. 사고가 났든 병이 걸렸든 60세 이전에 타계를 하더라.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70%인데 이 사람들은 일도 없고 돈도 없는 상태에서 노후를 맞이하게 되더라. 빈곤 상태에서 노후를 맞이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빈곤에다가 플러스 뭐가 따라오냐면 이제 질병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늙어서 돈 없고 병들고 이렇게 하면은 이 노후라는, 이 30년이라는 노후가 이것이 크나큰 30년의 재앙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흉흉한 소문이 슬슬 돌기 시작을 합니다. 100살까지 산다? 120살까지 산다? 이런 얘기들이 요즘에 슬슬 장수 100세 시대, 뭐 장수 120세 시대. 그러면은 60세부터 60년 동안을 내가 돈 없이 병든 상태에서 살아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크나큰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후가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 30년 동안 일하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실패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1%만이 성공을 하고 뭐 조금 더 쳐줘도 5%만이 성공을 하고 이 95%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실패자가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물론 뭐 천재지변을 당해가지고 수해를 당해가지고 가끔은 농사가 망쳐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농부들은 자기가 목표했던 것을 대개는 거두어 드립니다. 그런데 이 인생 농사만은 성공자보다는 실패자가 훨씬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이 90세쯤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죽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죽을 때 죽더라도 이거를 좀 성공적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네기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성공의 법칙, 성공의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걸 가르치질 않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국가에 필요한 부품들을 생산해내고 있어요. 경리과, 예를 들면 무슨 회계, 또 무슨 법률. 그래서 그 사람 인생을 성공시킨다기보다는 기업이나 국가에서 필요한 부품들을 생산해내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양성하는 쪽으로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그 사람 인생 자체가 성공할 거냐 못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별로 가르치고 있지를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못 배웠죠. 학교에서도 못 배웠죠. 그러니까 성공의 법칙, 많은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싶어 하는데 성공의 방법, 성공의 법칙은 모르면서 그냥 살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삶들을 살고 있다. 그래서 카네기는 자기는 성공의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더라도 반드시 성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성공의 법칙, 이 성공의 법칙은 누가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런 법칙이라는 것은. 이런 거는 원칙이라고도 하고 또 이런 거는 자연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연법칙은 어때요? 이미 다 정해져 있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뭐 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고 이런 법칙들은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 한반도에서 논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은 봄에 모짜를 해서 가을에 가을거지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자연법칙 안에서 농사를 짓는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기게 되면은 결코 그 농사에서 성공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자연법칙은 바로 농장의 법칙과도 같은 거다 하는 겁니다. 또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은 이거는 이미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북쪽은 딱 정해져 있죠. 자, 오늘 동서남북이 좀 헷갈릴 거예요. 여기 산속에 들어왔다 보니까. 북쪽이 어디인지 한번 가르쳐 보세요. 북쪽이 어디 있어요? 북쪽이? 북쪽? 네, 중구난방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이쪽이라는 분도 있고, 이쪽이라는 분도 있고.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대체로 이쪽이 북쪽이라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쪽을 북쪽이라고 하자 이거예요. 그렇다고 여기가 북쪽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아무리 합의를 하더라도. 나침반을 딱 갖다 놓고 봤더니 여기가 북쪽이다 그러면 거기가 북쪽인 거예요. 이미 북쪽은 정해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스티븐 코비는 정북향의 원리다 이런 표현을 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은 마치 자연법칙과 같은 경우고 이런 정북향의 원리와 같은 경우 갖고 농장의 법칙과 같은 거다. 그러면 우리가 농장의 법칙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농부가 어떻게 농사를 짓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성공의 법칙을 우리가 거기서 찾아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맨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씨앗을 준비한다. 아니다, 그보다도 논밭을 준비해야 된다. 아니다, 그보다도 논을 갈 쟁기를 하든가 농기구를 준비해야 된다. 아니다, 그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런 농기구를 살 돈을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를 결정을 한다 하는 거예요.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것은. 그러니까 벼농사를 쌀을 10가마 거둬야 되겠다고 하면은 논도 문헌을 준비를 할 거고 또 농기구도 그런 걸 준비를 할 거고. 그런데 고구마를 2가마 거둬야 되겠다 하면은 이게 논이 아니고 밭이 된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땅콩을 1가마 거둬야 되겠다고 하면은 논밭이 아니고 이제는 강가의 모래밭이 되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농사지어야 될 땅이. 그러니까 어떤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그 논밭도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양을 얼마만큼 거둘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논의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것은 그 머릿속에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 쌀을 10가마 거둬야 되겠다고 하면 그 쌀 10가마에 따라 가지고 벽시의 양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쌀을 100가마 거두겠다는 사람하고 쌀을 10가마 거두겠다는 사람하고 이 벽시를 준비하는 것도 달라지고 논의 사이즈도 뭐에 따라서 결정하냐면은 쌀을 몇 가마 거둘 거냐에 따라서 이 논의 사이즈 같은 것도 결정이 되고 농자금도 거기에 따라 결정이 되고 모든 것이 이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 이것이 맨 먼저 농부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심고 가꾸고 하면은 이제 봄에 머릿속에 있던 쌀 10가마가 어디로 들어오냐면은 창고에 들어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창고에 있는 쌀 10가마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농부의 머릿속에서 나왔어요. 그때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이 농부의 머릿속에 처음에 들어있던 것이 이게 창고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보이는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성공한 모습, 우리 자신이 성공을 한 모습을 3년이나 5년 후에 봐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보고 가족들이 보고 내 자신이 또 나 스스로를 보게 되려고 하면은 아직은 보이지 않아요. 아직은 보이지 않는데 그 성공한 모습을 어디에다가 먼저 그려내야 되겠어요? 지금 내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머릿속에. 어떤 모습으로 성공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러면은 3년이나 5년 후에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쌀 10가마가 처음에 농부의 머릿속에 있을 때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돼서 그것이 창고에 들어오면은 그 쌀 10가마를 나도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다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 머릿속에 아무것도 들어있는 게 없어.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봄에는 쌀 10가마를 넣어놨다가 그게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은 못자리를 하다가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지? 이럴 거 아니에요. 갑자기 논으로 가야 될 사람이 산에 가가지고 산을 개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농부는 머릿속에 처음 봄에 넣었던 그 쌀 10가마를 그 쌀이 창고에 들어올 때까지 단 한 번도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계속 그걸 생각해요. 예를 들면 고구마 농사를 짓는 사람이 고구마 2가마를 거둬야 되겠다고 하면은 그걸 처음 생각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 고구마가 창고에 들어올 때까지 그 고구마는 절대로 지워지지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농장의 법칙, 자연 법칙, 성공의 법칙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3년이나 5년 후에 성공한 나의 모습이 나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튀어나오려고 하면 어디서 튀어나와야 되겠어요? 내 머릿속에서 튀어나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성공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거는 틀림없이 3년이나 5년 전에 그때 여러분 머릿속에 성공한 모습을 뚜렷하게 그리고 있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아이고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지. 예를 들면은 농부가 머릿속에 아이고 우리 식구 먹을 거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머릿속에 단순히 아이고 우리 식구들이 먹을 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 농사를 지어서 성공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는 거예요. 그 먹을 것이 쌀인지 고구마인지 땅콩인지가 머릿속에 명확하게 그려져 있어야 되고 그 양이 얼마인지가 명확하게 그려져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벽실을 몇 마리를 살 건지 논을 몇 마지기를 갈 건지 농기구를 뭐를 사올 건지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머릿속에 성공한 자기의 모습이 그려져 있지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네기라는 사람은 이 성공한 모습을 그려 넣도록 만든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성공한 500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성공하기 전에 성공한 모습이 반드시 머릿속에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향해 가지고 끊임없이 나아간 사람들만이 성공을 했더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헨리 포드라는 자동차 왕이 있어요. 그 헨리 포드라는 자동차 왕이 머릿속에는 자동차에 물결이 넘치는 도로가 머릿속에 들어있었어요. 자동차에 물결이 넘치는 도로가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물결이 넘치는 도로가 되려고 하면 자동차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 이거. 그때까지만 해도 귀족들의 장난감이었어요. 그리고 자동차는 편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마차가 더 편했어요. 속도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주유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가 잘 갖춰진 것도 아니고 자동차 기술 수준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굳이 자동차라는 걸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이 자동차라는 것을 아주 싸게 만들어 가지고 모든 가정에 다 보급을 한다고 하면은 기가 막히겠다 하는 생각을 헨리 포드라는 사람은 했어요. 그러면 자동차를 싸게 만들려고 하니까 컨베어 벨트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배지 타입이라고 그래 가지고 자동차를 가만히 세워놓고 한 10명이 가가지고 사람이 움직이면서 이 부품 갖다 조립하고 저 부품 갖다 조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차를 완성을 했는데 헨리 포드의 컨베어 시스템이라는 것은 자동차가 흘러가고 작업자들은 제자리에 있으면서 볼트 박는 사람 계속 볼트만 받고 백밀러 붙이는 사람 계속 백밀러만 붙여가지고 작업 효율을 사정없이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가격이 팍 떨어져서 이제는 누구나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시대를 열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포드의 모델 T라고 하는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도 이제는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동차를 탈 수 있는 마이카 시대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가격이 떨어져야 되고 자동차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컨베어 시스템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해서 제2의 제3의 산업혁명을 일으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성공한 사람들은 에디슨이 이 전구를 발명할 때 수천 번, 수만 번을 실험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머릿속에는 밤에도 이 전기불을 환하게 켠 그 모습을 머릿속에다 넣어놓고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수도 없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전구는 어디서 나왔어요? 에디슨 머릿속에 먼저 켜졌던 거예요. 에디슨 머릿속에 먼저 켜졌던 것이 밖으로 나와서 지금 여기 켜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말미암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자, 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게 건물이 정확하게 언제 지었는지 모릅니다. 자, 10년 전에 지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10년 그 이전에는 이 건물이 없었죠?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보이지 않는 데서 나왔어요. 이 건물이 건축 설계사의 머릿속에서 이게 2층으로 할 건지 10층으로 할 건지 단층으로 할 건지 부쉈다 지었다 부쉈다 지었다 하다가 이런 모습으로 해야 되겠다고 설계사 머릿속에 그려가지고 그거를 도면으로 그리고 그 도면을 시공업자한테 주니까 이 건물이 이렇게 지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사람의 머릿속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말미암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한 나의 모습은 어디서 튀어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성공한 여러분의 모습이 먼저 그려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희미하게 그려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갖고는 안 돼요. 아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을 사는 사람이 복덕방에 갔어요. 무슨 집 사실래요? 아, 좋은 집이요. 그럼 복덕방 아저씨가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무지무지하게 답답하죠. 이 사람은 집 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집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은 단층집인지 아파트인지 1층인지 2층인지 거기에 방은 몇 개인지 몇 평이고 가격은 어느 범위 내에서 집을 사겠다 이렇게 해야 집이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사람은 집을 사지만은 아 그냥 좋은 집이요. 그건 농담하고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집을 못 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모습도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공할 건지 내가 사는 집은 어떤 집이고 그것도 가능하면은 어느 아파트에 살고 싶으면은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까지 이렇게 정하세요. 그 사람이 안 팔아도 상관없어요. 그 옆집 사면 되니까. 자동차도 내가 어떤 자동차를 탈 건지 하는 것이 머릿속에 명료하게 그려져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공한 나의 모습을 그리려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돈도 있어야 되죠. 그렇다고 돈만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다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은 있는데 욕은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인생을 성공했다고 할 수가 없죠?
아니, 또 돈은 있는데, 아니, 몸이 시름 아파가지고 비실비실해. 그럼 그 사람도 성공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다 갖춰져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인생이 복잡해요. 이 성공이라는 것이 단순하지가 않고 복잡하다 이거예요. 왜 복잡하냐면, 우리 사람이 복잡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람은 먼저 육이라는 게 있어요. 육이 있고, 그리고 영과 혼이라는 게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육은 영과 혼이 사는 집이에요. 이게 집이에요. 이게 초가지붕이죠? 집이죠? 초가지붕이죠? 여기 창문이 있죠? 예. 동네 지나가는 소리 들리라고, 골목에 소리 들리라고 여기 봉창 하나 뚫어놨죠? 예. 여기 환기통 있죠? 집안에 맑은 공기 들어가고 나쁜 공기 다 나오죠? 이 덕터가 잘 돼 있습니다. 여기 식당도 있죠, 집에? 예. 그리고 이게 온도가 일정하게 관리가 잘 돼요. 여기 보일러 시스템이 하나 탁 들어있어요. 그래서 계속 뜨뜻한 물을 온몸에다가 돌려서 몸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가끔 더운 물을 빼내고 나면 부르르 떨어요. 왜냐하면 온도가 떨어져서 자동으로 몸의 온도를 올리려고 운동을 해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추운 곳에 가면 덜덜덜덜 떨죠? 이건 운동해가지고 근육을 운동시켜서 이게 열을 내게 만들어내고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자, 집집마다 화장실 다 있죠? 예. 또 이 집을 관리하는 이 두 관리인, 이 손이 있습니다. 이게 집 관리인이에요. 그래서 지붕도 개량하고, 우리는 지붕 개량하는 그런 재료를 팔죠. 샴푸라고. 그 다음에 식당 청소도 열심히 합니다. 식당 청소하는 세제하고 브러시 장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 앞에다 페인트 칠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컴팩트라고 이제 새로 나왔어요. 이게 페인트, 아주 좋은 페인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구석구석 청소하는 바디 클린저, 집 청소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집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에요. 자,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집이고 이 안에 속사람이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본질이라고 하면은 틀림없이 저는 좋은 사람이에요. 미남, 미녀는 다 좋은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한길이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꼭 좋은 사람이냐? 그렇진 않아요. 못생긴 사람 중에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사는 집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좋으면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게 영과 혼이라는 겁니다. 대개는 이걸 잘 구별을 안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 혼의 부분은 우리가 그냥 컨트롤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컨트롤이 잘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양심 같은 것은, 양심 같은 경우는 이 영에 속한 부분이에요. 그럼 양심을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면서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직업에 굉장히 방해가 많이 되죠. 손도 덜덜덜 떨리고.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을 딱 꺼버리면 좋겠는데 잘 안 꺼져요, 이게. 그렇죠? 예. 양심은 우리의 생각하고 별개로 놀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예를 들면 시간에 관한 개념 같은 경우는 이게 영에 속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은 영이 없어요. 사람은 영과 혼이 있는데 동물은 혼만 있어요. 혼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식, 그 다음에 감정, 이런 거예요. 개나 고양이도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신경질 나게 하면 신경이 내잖아요, 이놈도. 그리고 지식 습득이 미약하나마 됩니다. 숫자도 가르치면 되고, 글자도 가르치면 되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가르치면은 제법 해요. 수준이 떨어져서 그렇지. 그런데, 양심 같은 건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면, 이웃집 아저씨 뒷다리를 꽉 물어버렸어. 그랬더니 밤에 가가지고, 아유, 내가 조금 참을 걸 하고, 이렇게 반성하고 있는 개 혹시 보셨어요? 이놈들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안 보여요. 양심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또, 이 시간이라는 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런 건데, 예를 들면은,
개가 늙으니까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는 개 혹시 보셨어요? 개들은 늙든지 말든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동물들은.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내가 나이를 먹는구나, 이제 늙는구나, 뭔가 서글퍼지는 그런 생각이 든다 하는 거예요. 왜? 영원히 살고 싶은데 내한테 제한된 시간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것이 큰 슬픔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인지할 수 있고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또 우리는 주변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뭔가 이로움을 끼치고 싶은, 공헌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환경이나 자연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이로움을 끼칠 때 보람을 느끼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육이라는 것은 육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육은 의식주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안전하게 살고 싶은 풍요의 욕구가 있어요. 풍요의 욕구. 그리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고 장수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잘 살며 잘 사는 거고, 줄이면은 이거는 또 우리는 이 영은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고, 우리는 지적인 욕구,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은, 배우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공헌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죽을 때 한이 맺힐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찢어지게 가난하게만 평생 살았어. 그럼 죽을 때 한이 맺혀 안 맺혀? 맺히죠? 왜? 욕구가 있었는데 그걸 채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시름 앓기만 했어. 또 젊은 날에 죽어야 돼. 그러면은 전부 다 한이 맺히는 거예요. 또 평생을 양심만 어기고 살았던 사람은 죽을 때는 그게 한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또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정말 내 삶이 끝난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크나큰 두려움과 한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혼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아무도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없다고 하면은 그것도 한이 맺힐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못 배우면 한이 맺히고, 그리고 평생을 분노와 미움 속에 살았다고 하면은, 부글부글 끓는 속으로만 살았다고 하면 그것도 한이 맺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과 사회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구나, 그러면 그것이 또 한이 맺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요소를 골고루 만족시킬 때, 균형 잡히게 만족시킬 때 정말 우리는 성공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고, 우리가 내 모습을 성공자로 그리려고 하면은 어느 한 가지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이 네 가지를 골고루 만족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균형 잡힌 삶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균형 잡힌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균형 잡힌 삶. 예,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이라는 것은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잘 살며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 예, 이 공헌하는 삶을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이런 균형 잡힌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풍요롭게 삶으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말 이 어려움을 끼치지 않는,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면은 나만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온 가족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부자가 되면은, 아내가 성공을 하면은 남편도 성공을 하고, 남편이 성공하면은 아내가 같이 성공을 하고, 또 자녀들이 성공을 하고, 또 우리가 정말 잘 살기만을 바라는 부모님들이 마음이 뿌듯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형제간들이, 가까운 형제간들이 또 혜택을 보게 되고, 또 가까운 친구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풍요롭게 살아야만 된다. 그리고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균형이 깨져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도 하면서 건강 관리도 하면서 이런 거를 다
균형 있게 해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번다고 해가지고 남이 피해를 입든지 말든지 사정없이 양심을 어겨가면서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을 하냐면 성공을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 잡힌 삶이라는 이 풍요롭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고 내가 알망을 한 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이런 균형 잡힌 삶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늘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균형 잡힌 삶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삶이라는 수단을 사용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풍요롭게 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챙겨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 파트너는 잘 되거나 말거나, 내 스폰서는 죽어나거나 말거나, 하여간 나만 성공하면 되거든, 이러는 사람들은 도리어 성공해서 멀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나만 잘 돼야 될 것이 아니고 내 파트너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아이고 스폰서님, 제 라인보다는요, 제 라인은 제가 좀 더 알아서 할 테니까 저쪽 라인 챙기세요. 저는요 어떻든 제가 할 테니까 빨리, 저보다도 빨리 더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성공을 잘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일만 죽고 살고 하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보다는, 오늘도 여기 오자고 그러니까 아니 나 어디 가갖고 누구 리크루팅 해야 되거든,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보다는 공부를 할 때는 공부를 하고 쫓아다닐 때는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이 균형을 지금 잘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안 온 사람들이 문제고요. 안 온 사람들이. 예. 그래서 내가 정말 평온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사회적으로도 공헌하고 정말 국가에도 쓸모있는 사람이 있고 지역사회에도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 회원님들 부탁 하나 드릴게요. 세금 좀 잘 내세요. 처음부터 마음을 먹을 때 세금을 많이 내고 잘 내겠다는 생각을 아예 딱 하세요. 돈 많이 벌어갖고 세금 많이 내는 게 좋을까요? 세금도 한 푼도 내지 않을 만큼만 버는 게 나을까요? 그럼 많이 벌면은 많이 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도 내가 국가에 세금 좀 많이 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마음 좀 먹으면 안 돼요? 저희 애터미는 어떻게든 세금을 제대로 내려고 생각했어요. 한 푼도 빼먹지. 그래서 세무서의 직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회사 좀 자주 오시라고. 우리가 알아서 내기는 내는데 혹시 안 낸 거 있으면은 와가지고 좀 챙겨 가시라고.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익이 나면은 또 어딘가 또 사회적으로 기부도 해야 되고 뭐 하는데, 세금 잘 내는 것이 사회에 가장 크게 공헌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길에 다닐 때 그 길 누가 닦았어요? 누군가 세금 내는 사람이 해서 닦았을 거 아니에요? 보도블록 지금 비가 왔을 때 장화 없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 누군가 세금 내서 거기에 공짜로 지금까지 다녔으면은 그거를 나도 돈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신보들이 어떻게든 안 낼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거 바꾸세요. 그러면요, 그걸 바꾸면은요, 훨씬 더 돈을 잘 벌게 돼요. 돈을 잘 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에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공헌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균형 잡힌 삶의 목표를 우리가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자, 부모님이 있어. 그럼 이제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 균형이 안 잡힌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가 돈을 많이 번 다음에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겠다, 이러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지. 아무도 안 기다리세요. 본인도 기다리고 싶었는데 못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돼요. 사랑하는 일도 지금 해야 돼요.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전화라도 하는 거예요. 전화라도.
부모님들은 꼭 돈만 갖다 줘야 좋은 게 아니고 전화라도 한 통화 해주면은 그게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할 거냐고 할 얘기가 없다는 분들이 있어요. 할 얘기가 다 없어요, 부모님하고. 그러니까 아무 얘기나 하세요. 식사 잘 하셨어요? 아프지는 않으세요?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돼요.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집에만 계속 계셨어요? 무슨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노인네들이 무슨 할 얘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얘기라도 그냥 하세요. 그러면은 그런 전화를 받는 부모님은 아이고 그래도 내가 자식을 키워놨더니 이렇게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것만 해도 큰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계획에 딱 넣어가지고 그렇게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들은 전화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살겠다는 목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그려 넣어야 되는데 이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영화를 한 편씩 만드는 거예요. 나의 삶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요. 영화를 만드는데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모습이 한 편의 영화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자,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사람과 식사를 하는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건지, 또 어떻게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건지,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뭐를 어떻게 배우면서 살아가는 건지, 내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하는 그 삶의 모습이 한편의 영화처럼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머릿속에다 먼저 그려놓은 그 삶이 밖으로 튀어나와요. 언제? 3년이나 5년 안에. 3년이나 5년 안에 튀어나와요. 그리고 그거를 그려 넣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우리의 삶이 당장에 바뀌어요. 삶이 당장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 달에 3천만 원을 벌고 5천만 원을 버는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70평이나 100평짜리 집에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최고급 승용차, 에쿠스나 BMW나 벤츠나 이런 차라고, 아니면 스포츠카나 이런 차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타고 싶은 차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충분하게 쓸 돈이 통장에 저축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돕는 것은 자기로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도와야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부터 돕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사람부터 도와야 되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배우자부터 도와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 그런데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온 동네 착한 일은 다 하고 다니는데 집안에 오면 손끝 발끝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분은 우리 남편이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온 동네 착한 일 다 하고 다니면서 집안에 와갖고는 손끝 발끝 까딱 안 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일까요? 악한 사람일까요? 되게 악한 사람이에요. 착한 척 하지 말으라고 그러세요. 되게 악한 사람이에요. 착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은 자기 집안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을 돕는 것부터 도와야 그게 진짜 착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 배우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그러니까 이 사명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의 사명이라고 그래요. 아비부자가 아니고 부여할 때 부자예요. 하늘이 부여해준, 하늘이 명령한 사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남편이면은 아내를 반드시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 하늘의 명령이에요. 부모면은 자식을 잘 부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명이에요.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잘 키울 사명을 하늘로부터 명령을 받고 있어요. 내 부모님은
내가 효도를 해서 잘 모시라는 것이 하늘의 명령이에요. 그걸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간들한테는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주라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애터미의 회장도 사명이 있어요. 애터미의 회장은 대중들을 위해서 싸고 좋은 제품을 공급을 해야 된다는 하늘의 명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애터미 회장 자리에는 그 명령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애터미 회원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든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만 된다 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받고 있는 명령이에요. 그걸 어기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스폰서는 파트너들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자기 희생을 해서라도 자기보다도 먼저 파트너를 성공시키겠다는 생각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로부터 명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리크루팅을 할 때는 같이 성공을 해봅시다. 제가 성공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고 그 얘기를 했다고 하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공보다도 파트너의 성공이 먼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를 열심히 성공을 시켰어. 그럼 본인은 어떻게 될까요? 본인도 당연히 성공을 하죠. 그렇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하늘로부터 명령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만이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잘 살아도 되고 못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하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잘 살아라고 명령을 받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반드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불행해져요. 엄마가 병들면 어때요? 온 가족 집안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빠가 병들면 그 집안이 무너져요. 자녀들 중에 병든 자가 나오면 집안이 기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해야 되는 것은 하늘로부터 명령을 받고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하늘로부터 받고 있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야 되고,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부터 도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까지. 유대인들은 사촌까지를 친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카가 병들었어. 내한테 치료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의무가 있어요.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명령이에요. 자, 노인네들 중에서 숙모님, 작은어머니, 큰어머니, 대개는 남자분들이 먼저 돌아가시고 집안에 남자 어른들이 먼저 돌아가시고 이제 그런 노인네들이 살아 계셔. 그런데 그 사촌들이 예를 들면은 잘 부모님을 못 모셔. 그러면은 내한테라도 그 숙모님들을 모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그건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못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분들을 모셔야 되는데 지금 못 모시고 있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히 성공을 바라야 된다 이거예요. 그 성공을 바라는 것이 내가 집안에 그 어른들을, 어려운 어른들을 모시기 위해서, 조카가 병이 들었을 때 치료하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 그에 대한 책임은 내한테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간이 병들었을 때, 형제간이 어려웠을 때 도와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내한테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 서민이 좋으니까 평범하게 살겠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왜? 서민으로 평범하게 살아가지고는 집안에 친척들, 어려운 사람들, 친구들 있으면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잘 살아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아무 근심 걱정 없도록 편안하게 만들어줘야만 되는 것이 명령인 거예요. 그거를 수행하지 못하면 저는 하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여성분들은 남편이 평생 가족 부양하느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직장 생활을 수십 년을 해왔잖아요. 그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가족이라는 짐. 남자들은요, 여자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남자들이 느끼는 그 무게를요, 여자들이 생각한 것보다 남자들이 아무리 속 없는 남편도요, 더 많이 느껴요. 그건 확실해요. 남자들은요, 굉장한 짐을 느껴요. 속 없는 것 같아도 느낍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성공을 하셔가지고, 그 짐을 좀 벗어주라 이거예요. 여보, 20년, 30년 동안 우리 처자식 먹여 살려고 당신 고생했는데 이제는 당신 고생 끝이야. 내가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정의 경제를 다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이제는 일하지 말고 돈 버는 거 하지 말고 당신이 하고 싶은 거 골프를 하든 낚시를 하든 그냥 여행을 하든 당신 하고 싶은 것만 해.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면 안 되냐 이거예요. 여기 계시는 남자분들이요, 여자들한테 절대 세 가지를 시키지 마세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거. 그리고 여기 계시는 여성분들 앞으로 그 세 가지 하지 마세요.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안 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안 해야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웃집 아주머니의 일자리를 여러분들이 다 뺏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이웃집 아주머니가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자기가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거 자기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면은 아주머니 100만 원만 주면은 얼마든지 와가지고 그리고 그냥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 해놓고 우리 집에서 노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또 그렇다고 막 종 부리듯이 하면서 스트레스 주지 말고, 한 서너 시간만 일하고, 그 몸도 불편하신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와서 하루 종일 그냥 노세요. 이렇게 좀 해주라 이거예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그렇게 해서 좀 편하게 해주고. 다른 데 가서 마트에 가서 하루 종일 서가지고 이거 바코드 찍고 있고 하는 아주머니 불러가지고 거기 가서 100만 원 받는데 우리 집에 와서 3시간만 그냥 슬슬 놀면서 하시면서 나머지는 푹 쉬시고 건강관리도 좀 하세요. 이웃에다 이렇게 좀 베풀어주면 안 되냐 이거야. 여러분들이 좀 벌어가지고 꾸역꾸역 현모양처 하겠다고 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새로 여기다 정립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겠다는 목표를 세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돼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아주 과학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과학적으로.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변해요. 그러니까 지금 몸으로 그걸 해내는 것이 아니고 몸이 변해버린다니까. 우리의 몸이 변해버려요. 생각이 바뀌면은 우리의 몸이 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내 통장에 한 달에 3천만 원씩이 꼬박꼬박 들어와. 매일 100만 원씩이 통장에 들어와. 박한길 회장이 계속 넣어줘. 그럼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천근만근 무겁겠어요? 깃털처럼 가볍겠어요?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도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일하고 내가 생각만, 상상만 하는 거하고를 우리 몸은 전혀 구별을 못해요.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입안에다가 제가 새콤하고 달콤한 빨간 석류알을 한 움큼씩 넣어드리겠습니다. 어금니로 그 새콤하고 달콤한 석류를 아자자작 씹습니다. 그랬더니 입안에 그 석류알이 톡톡 터지면서 새콤하고 달콤한 과즙이 가득 퍼집니다. 자, 입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침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석류를 실제로 씹었어요? 말로만 했어요? 말만 듣고 생각만 했는데도 우리 몸은 실제로 석류가 들어온 거하고 똑같이 반응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얼마든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찌뿌둥하다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타고 다닐 차가 어떤 차인가를 생각을 하고, 내가 살 집이 어떤 집인가를 생각을 하고, 내 통장에 몇 억이 들어있을까를 생각하고, 정말 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가고, 또 그 사람들로부터 감사와 존경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생각을 하면은 내 몸이 변해버리고 바뀐다 이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완전. 그렇기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도 그대로 바뀔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센터에 가는 것도 괜히 그냥 오늘 누구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또 누구를 만나기는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할까 걱정이 돼가지고 집안에서 별 일도 없는데 문구적 하다가 센터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전화를 할까 말까 까말까 하면서 또 커피 계속 마시고 노닥거리고. 그런데 정말 내가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이 애터미 사업을 통해 진정으로 성공하겠다고 하면은 삶이 확 바뀌는 거예요. 아침에 동도 안 떴는데 커튼 지켜보고, 아이고 빨리 동이 터야 내가 센터에 갈 건데, 정말 누구한테도 이 애터미 사업 정보를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빨리 나처럼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살 수 있도록, 돈 걱정 안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줘야 될 건데, 왜? 나도 아직 그렇게 안 됐지만은 내 생각 속에서는 내가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내가 3년 후에는, 5년 후에는 그렇게 될 사람인데,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도 빨리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생각에 난리 새기만 기다렸다가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야, 빨리 이걸 해야 된다. 이 제품이 진짜로 좋거든. 이 사업 기가 막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좋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할까 말까, 입안에서 뱅글 이렇게 돌리고 있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정말 이 제품이 좋다, 이 사업이 기가 막히다 말이야. 뭐가 기가 막히냐고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들었는데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 네가 가서 직접 들어봐라 하고, 기가 막히다. 그 한마디만 가지고도 여기까지 모셔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간절하면은 이 제품에 대해서도요, 물론 뭐 자료가 어떻고 저떻고 막 해서 공부해가지고 짤짤짤짤 설명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요, 야, 이거 기가 막히거든. 진짜로 좋거든. 한번 써봐. 그냥 이렇게만 하더라도요, 얼마든지 제품 팔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나는 앞으로 이제 가난도 굿바이다. 1년, 2년, 3년, 가난한 세월도 1년, 2년, 3년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아이고 그래도 인생에서 내가 가난한 시절도 잠깐인데 이것도 나중에는 그리울 거야. 그러면서도 가난도 즐기는 거예요. 없는 것도 즐기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돈 없어가지고 정신값 없는 것도 이제는 뭐 잠깐인데 내가 나중에 성공자가 되고 나면은 얘기할 꼴이 생기네. 내가 그때는요 정신값도 없어가지고요 이랬지만은 내가 배 쫄쫄 굶어가면서도요 내가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힘내서야 할 수 얘기할 수 있는 얘기거리를 만들고 있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은요 같이 배가 고프더라도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성공할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 머릿속에 확실하게 그려놓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머릿속에 무엇을 그리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은 바뀔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 사람까지 확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 생각까지를 확 끌고 가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힘이 생겨야 되고 기상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의 삶은 다를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희미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요. 뚜렷하게.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의 균형 잡힌 삶, 정말 내가 경제적으로도 누구한테 꿀리지 않을 만큼 당당하게 집도 제대로 된 거 가지고 있고 차도 제대로 된 거 타고 통장에도 몇 억 정도는 언제든지 내가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특히 여성분들 남편이 간섭 안 하는 돈 몇 억, 그게 좋죠. 남자들도 아내가 간섭 안 하는 돈 몇 억, 요게 있어야 돼. 네,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그래서 형제간들이 어렵다고 하면은 아내 눈치 안 보고 내가 마음껏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친구가 어렵다고 하면은 마음껏 도와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돈을 내가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겸손할 줄 아는. 그것 때문에 교만한 것이 아니고, 그래 내가 뭐 꼭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못난 사람이 어쩌다가 애텀이라는 회사를 만나게 돼서 제가 이렇게 된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돈이 있고 하면서도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용기를 내라고 힘을 내라고 주면서도 턱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거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마음이니까 그냥 받고 힘을 내라고,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좀 겸손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된 자기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 그렇게 살겠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만 하더라도 우리 몸이 변해가지고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그게 의외로 쉽게 돼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3년에서 5년 아니면요,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꿈꾸더라도 다 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믿고 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이는 것을 믿는다 하리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는 것을 뭐를 믿냐면 안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마이크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웃기는 얘기가 돼요. 보이는 걸 믿으라고 그러면 마이크구만 뭘 믿어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은 이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가 될 거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럼 아직 안 됐죠? 그런 회사가 될 거라는 것을 믿으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걸 믿는 거예요. 또 우리 사원 중에 믿음에 굳게 선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성공한 자신의 모습이 안 보여. 머릿속에만 있어. 그런데 그것이 미래에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미래에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될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그리고 그 믿음에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믿으면 그거는 황당한 거고, 황당한 꾸뜬구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확실한 믿음,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제품을 이렇게 싸게 팔면은, 아까 비타민 설명했죠? 9,800원에 한 달분 비타민, 그것도 최고 고함량의 정말 최고로 우수한 그런 제품, 다른 회사에서는 75,000원 받는 거, 그거를 우리가 9,800원에 판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근거를 가지고 믿으라 하는 거예요. 이런 칫솔을 써보면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칫솔을, 이거를 990원에 팔면은 장사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써보고 야 정말 싸다, 이만한 품질의 제품을 사려고 하면은, 이런 품질의 제품을 사려고 그러면 다 거의 2배는 줘야 되는데 반값인데 누구나 써야 되는 칫솔인데 이거는 될 수밖에 없구나. 이 화장품을 15,000원에 판다고 하면은, 써보면은 뿅뿅 가는 그런 화장품을, 몇십만 원짜리 명품 화장품보다 더 좋은 그런 화장품을 15,000원에 판다고 하면은 안 되는 게 기적이라 이거야. 어떻게 안 될 수가 있냐 이거야. 이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멍청이들만 사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좋은 물건 싸게 팔면은요, 반드시 알아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런 아이템, 이런 사업, 그리고 이 유통에서 정말 제대로 된 회사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는 큰 비전을 가지고 가는 이 회장하고 함께 간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회장이 예를 들어서 지나 적당히 부자 되면은 그만둘 사람 같으면은 그건 좀 깝깝해요. 그렇죠? 그런데 회장이라는 사람이 적당히 하고 말 사람이 아니고 유통의 허브를 만들겠다. 모든 유통은 애터미를 통해서 가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사람. 할인 매장을, 대기업이 하고 있는 할인 매장을 완전히 흡수해버리겠다. 인터넷 쇼핑몰 완전히 흡수해버리겠다. TV 홈쇼핑 사업을 완전히, 이제는 그런 것들은 보지도 않는 세상을 만들어버리겠다. 그래서 정말 마트에 가도 누가 얘기했듯이 칫솔이 없어. 치약도 없어. 왜? 아니 지금 전부 다 전 국민이 애터미 회원돼 가지고 애터미 제품만 쓰고 있다 보니까 치약 칫솔을 갖다 놔도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 안 팔리니까 아예 안 갖다 놨어. 그러면 이 상품 하나 없어지고 저 상품 하나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아니 마트가 없어지는 거지. 그게 달리 없어지냐 이거야. 그래서 대기업으로 빨려 들어가 가지고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서 나오지 않던 돈 때문에 많은 대중들이 경제난을 겪고 있는데, 이 돈을 우리 대중 속에서 돌리고 한다고 하면은 정말 유닛 상승작용에서 상생작용에서 다 잘 살게 되고 사회적인 복동도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크나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월가의 폭동이 일어나듯이, 영국의 폭동이 일어나듯이, 그리스의 폭동이 일어나듯이 앞으로 이 나라도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대기업들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그 돈이 나오질 않고 자손 만대에 먹고 살겠다고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서민들 돈은 없어. 그런데 계속해서 서민들 돈이 대기업으로 빨려 들어가고 하면은 결국은 대기업인들 살겠냐 이거야. 대기업의 회장 집집마다 가만 놔두겠어요? 돌멩이 던지고 하는 사람들이 살 거야. 그럼 이 나라에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 사람들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살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같이 살자 이거야. 이제는 현재 벌어놓은 돈만 가지고 그거 안 뺏을 테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자손 만대를 살아라 이게. 우리는 우리끼리 살 테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계속 뺏어가다 보면 당신들이 죽는다. 당신들이. 세상은 그렇게 죽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 그냥 죽어요? 난리를 한번 치고 죽지. 그러니까 이 대기업들이 지금 살려고 하면은 이제 그만 빨대로 빨아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거 현재 있는 거 충분하니까 그거 가지고 잘 사세요. 우리 안 뺏을 테니까. 뺏으면 안 돼요 그거. 예, 뺏으면 안 되고, 그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거를 구축한 거고, 무슨 뭐 마트가 잘못한 거 없어요. 이 마트 이런 데 잘못한 거 없어요. 아니 대중들에게 더 싸고 더 좋은 제품을 제공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우리한테 편하게 만들어주고 돈 벌어간 거란 말이에요. 정당하게 벌어간 돈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 걸 거 없어요. 단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 돈이 다 빨려 들어가니까 이제 그거를 끊고 우리끼리 돌리자 이거예요. 우리끼리. 그러면은 다 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대중자본주의입니다. 대중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이 대중은 매스라는 말을 쓰고, 이 자본 캐피탈리즘. 그래서 우리는 매스 캐피탈리즘, 이거를 줄여가지고 메스탈리즘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따라서 보겠습니다. 메스탈리즘. 이 메스탈리즘이 실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캐피탈리즘, 자본주의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빈곤으로부터 해결되는 역할을 사실은 해왔어요. 공산주의보다는 자본주의가 훨씬 우수한 체제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은 이것으로서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빨아들여가지고 이제 빈곤층이 형성이 되니까 그것이 앞으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캐피탈즘을 끝내고 우리 대중들이 나서서 대중 스스로가 자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자본이 없어요. 소비력이라는 게 있어요. 소비력. 우리의 소비력을 가지고 대기업들이 돈을 번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비력을 우리 스스로가 자본화시켜서 우리 스스로 돌리자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끼리 돌리자 하는 거예요. 저는 재벌 출신이에요? 서민 출신이에요? 아니 50만 원짜리 월세방까지 살았으면 서민 중에 서민이죠. 빈민 출신이에요. 저 거지 대장입니다. 제가 사업자들만 거지였던 것이 아니고 회장도 거지였어요. 왜? 아니 280만 원짜리 중고 카니발 하나 가지고 그것도 돈 1,000만 원이 없어가지고 비실거리던 사람 같으면 거의 빈민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일어서야 되겠다. 그리고 저만 일어서는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이 이 빈곤의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어서야 되겠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어서는 것은 우리의 구매력이라는 것, 소비력이라는 걸 가지고 대자본가들이 빨아가고 있던 것을 차단을 시키고 우리끼리 돌리면은 반드시 우리는 잘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10,000원을 벌면은 실질적으로 승수 효과에 의해서 5만 원의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면은 안 하던 머리도 하게 되고, 그럼 미장원 아주머니도 살게 되고, 그 미장원 아주머니가 돈을 버니까 애를 또 학원을 보내게 되고, 그러면 그 학원 선생님도 살게 되고, 그 학원 선생님도 그거를 벌어가지고 또 식료품도 사니까 야채하는 아주머니도 먹고 살게 되고, 이렇게 해서 성수 효과가 나오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벌 손으로 넘어가면은 이 돈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리를 차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사회를 안정시킬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순한 캐피탈리즘이 아니고 매스가 들어간 메스탈리즘을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스탈리즘을 연구하는 학문이 경제학이니까 이코노믹스입니다. 여기에 대중경제학, 그래서 매스 이코노믹스인데 이걸 줄여가지고 매스코노믹스라고 우리는 명명을 합니다. 사전 찾아봐도 없어요. 제가 만든 말이라. 이 메스탈리즘도 없고 이 매스코노믹스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중자본주의를 실현하는 이 연구를 하는 것이 매스코노믹스다. 그래서 앞으로 애터미 경제연구소도 이름을 개칭을 해서 애터미 대중경제연구소, 애터미 매스코노믹스 인스티튜트 이렇게 지금 정식으로 개칭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매스코노믹스라는 잡지도 하나 이제 앞으로 만들어서 발간을 해서 매경이니 뭐니 이런 경제 잡지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떠들고 있지만은 확실한 답을 주지를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이 대중경제연구소에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연구를 해서 학문적인 그런 뒷받침까지도 아마 이걸 통해서 노벨 경제학상 받는 분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아마 우리 이송년 박사님이 또 그거 하나 받을지도 몰라요. 예. 그냥 생각만 해본 거예요. 무슨 생각하는데 무슨 세금 들어갑니까? 예. 받으면 다행이고 안 받으면 말고 그거 안 받는다고 우리 수당은 잘 나와요. 그거 안 받아도. 수당만 꼬박꼬박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메스탈리즘을 실현하는 그런 회사가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 이런 저런 생각을 하는 데는 뭐 달리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좀 많은 분들이 잘 살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좀 잘 살아야, 저 때문에 좀 잘 살아야 제 옆에들 좀 계속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그분들을 향해서 할 일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제가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회사를 만들면서도 이제 죽기 전에 죽을 각오를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 애들 손을 잡고 애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어요.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곧 돌아가실 것 같고, 뭐 형제간들은 자기 애들 키우느라고 정신없고 어디다 맡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 손을 잡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얘들이 공부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건 다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저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저희 아이들을 내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드렸던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이렇게 홀가분해지더라고요. 제일 걱정이 그거잖아요. 자녀들하고 남은 식구들, 집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먹고 사는 이런 뭐 걱정보다도 정말 그런 어떤 인생의 그런 고통을 통해서라도 그거는 괜찮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정말 이제 가족에 대한 짐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냥 갈 것이 아니고 몇 사람에게 이 천국에 관한 복음을 전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이나 같이 갈 수가 있을까? 한 5사람? 아이고, 한 10사람이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길거리 나가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하면은 도리어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것 같고, 누군가한테 가서 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그때 우리 제품이 저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공장도 가격에 싸게 주면서, 그럼 싸게 주면은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멀리 돌아다니지 말고 다른 다단계 한다고 다니지 말고 공장도 가격에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꽃배기로 파세요. 그렇더라도 사는 사람들도 싸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사실은 이 해모인 같은 경우도 60호에 77만 원을 하던 그런 아이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싸게 주면서 가지고 가서 팔으라고. 그러면은 내가 준 가격에 꽃배기를 받더라도 옛날 가격에 절반밖에 안 될 거라고. 그러면 사서 먹던 사람들도 좋고 파는 사람도 좋고. 이 화장품도 5종, 5종에 38만 6천 원을 하던 제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싸게 주면서, 그러면서 꽃배기로 받으라고. 그럼 저는 공장에서 가져와서 저도 좀 팔면서 또 이 제품을 이렇게 나눠주니까 사람들은 자꾸 좋아하면서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분들을 잡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 얘기를 했어요. 계속 성경 얘기를 하고. 왜? 저는 얼마 있으면 떠날 사람이니까 이제 몇 사람 이렇게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 됐네, 2사람 됐네, 이렇게 카운트 다운을
해 들어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몸이 점점점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사원을 정할 때 영혼을 소중히 여기겠다. 그거는 이 세상 사는 동안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내가 천국에 더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동안 복음을 알고도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살았던, 입을 다물고 살았던 그 세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실 때, 예수님 그래도 제가 막판에는 조금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좀 변명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 제가 이렇게 5명 제가 전도를 했으니까 그동안 게으르게 살았던 거 조금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리라도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사실은 이거를 몇몇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오는 분들에게 성경 얘기를 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점점 건강이 회복이 되고 점점 회사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아이고 안 되겠다, 회사를 정식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감당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회사를 만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회사를 만들 아무런 준비도 안 해놨는데 회사를 만들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실 얻을 돈도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회사는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이 회사를 설립한 목적은 제가 떠나기 전에 몇 분 모시고 가려고 설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근본 목적이 전도를 하는 거니까 제가 성경 얘기를 하더라도 이 회사가 태생이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 얘기 못하게 하면은요, 제가 이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다른 데 가서 성경 얘기 들어주는 데 가서 또 저는 뭘 하든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듣는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강의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 얘기만 하면은 회장 필요 없다고 할까 봐서 제품 얘기도 열심히 하고 사업 얘기도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돈 버는데 좀 도움을 드리면은 그래도 참고 성경 얘기 좀 들어줄까 싶어가지고, 저희 집사람은 이제는 좀 그만하세요. 이제는 안 그래도 회사가 탄력을 받아서 리더들 시켜도 되고 다 잘 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그만하세요. 저도 힘들긴 한데요, 우리 리더분들이 사업 설명은 사실 이제 저보다 더 잘해요. 저는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확실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아직까지도 마이크를 잡는 이유는 성경 얘기를 나만큼 안 하니까 제가 할 수 없이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저분들이 성경 얘기를 저만큼 할 때쯤 되면은 저는 좀 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든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양식을 하나 나눠줄 건데, 누구누구의 인생 시나리오라고 쓰여진 이런 양식을 나눠드릴 거예요. 이 양식을 보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여기에 이렇게 또 동그라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눈금들이 이렇게 10개씩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4가지가 여기에 반드시 한 번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풍요롭게 잘 살려고 하면은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한국 사람들은 먹는 거하고 입는 것은 다 해결이 돼 있어요. 너무 먹어서 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들은 아직은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주택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삶의 이제 필수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좀 꼭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살게 되면 건강 여기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고 이런 부분에는 효도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고, 배우는 거에는 자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들어가고, 또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자기개발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학 공부도 좀 해야 되겠다, 뭐 하겠다 이런 거를 쭉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공헌하는 부분에는 사회적으로 봉사를 해야 되겠다. 또 뭐가 있겠어요? 뭐
헌금이나 현금 뭐 얼마 있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빚 정리 뭐 이렇게 쓰는 분도 있더라고. 자동차 쓰라고 그러니까 면허 취득 뭐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있고 다 좋아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예를 들면 나는 70평짜리 방 4개짜리는 꼭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사는 집이 지금 30평 전세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현재 만족도는 30%밖에 안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는 내가 꼭 있어야 되는데 나는 에쿠스 정도는 타고 싶은데 제네시스 정도는 타고 싶은데 아니면은 뭐 벤츠, BMW 다 좋아요. 스포츠카, 포르쉐를 나는 타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타고 다니는 차는 지금 소나타 구닥다리다. 그럼 여기에 해당이다. 건강은 뭐 그런 대로 챙겨왔다. 여행은 별로 못 다녔다. 효도도 뭐 그런 대로 마음으로는 해왔다. 뭐 자녀 교육 알아서 중간뛰기로 해왔다. 봉사 전혀 못했다. 뭐 현금 뭐 조금 뭐 그러면은 요거를 선으로 한번 쭉 연결을 이렇게 해보면은 이게 자기 인생 수레바퀴예요. 그럼 여기에 적거나 찌그러져 있으면은 잘 안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 굴러가려고 하면 이렇게 고단하고 둥그런 수레바퀴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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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이 이렇게 다 되면 이걸 연결하면은 인생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겠죠. 그러면 10점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사각형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써주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쓸 때 여러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집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70평 뭐 이렇게 쓰시라는 얘기예요. 단독주택 100평 이렇게 쓰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도 단계적으로 쓰세요. 나눠가지고. 우선 자 내가 2014년까지는 내가 30평 전세로 사는 것을 구매를 해야 되겠다. 이걸 사는 데는 예를 들어서 5억이 들어간다. 그런데 내가 최종적으로 살고 싶은 집은 2018년에 내가 예를 들어서 70평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13억이다. 아니면 15억이다. 이렇게 딱 쓰라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자동차도 예를 들면 현재는 소나타인데 이거를 내가 제네시스를 한번 사는데 최종적으로는 뭐 벤츠 한번 타봐야 되겠다. 그래서 벤츠 SL 뭐 해서 500 오픈카 한번 타봐야 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이거를 쓰시라 하는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는 내가 예를 들면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걷기를 해야 되겠다. 골프를 해야 되겠다. 무슨 수영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등산을 해야 되겠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뭘 해야 되겠다.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 해모임도 먹어야 되겠다. 이거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행도 내가 누구하고 어떤 여행을 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다 구체적으로 적고 그때 비용은 얼마가 들어갈 거다. 언제 어떻게 어디를 가겠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세계 일주 써놨는데 어느 나라부터 갈 겁니까? 그러니까 글쎄 어디로부터 돌아야 되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는 거예요. 세계 일주를 하겠다고 하면은 가야 될 나라를 다 찍어가지고 그 나라의 교통, 그 다음에 무슨 숙박, 그 다음에 비용,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견적이 나와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건 여행사에 물어보면 금방 알아요. 자, 효도하는 거, 내가 전화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할 때요, 제발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효도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30만원, 뭐 40만원 들여놓고 효도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인네들도 예를 들면은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씩을 드려야 좀 품위 있는 삶을 사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네들이 되면은요, 또 이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어려운 자녀들이 있으면 또 주고 싶은 게 부모님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300이든 500이든 좀 목표를 딱 잡아가지고 정말 나를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신 이 부모님이 정말 노년을 참 기쁨 속에 사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좀 세울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여간 자녀들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또 사회적인 봉사는 어떻게 하겠다. 그럼 뭐 기부는 어떻게 하겠다.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내가 직접 몸으로 하는 봉사는 어떻게 하겠다. 3년, 5년 후에는 내 머릿속에 그렸던 내가 살고 싶은 균형 잡힌 삶의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 있다. 내 머릿속에 그려놓은 나의 삶이 이제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나도 볼 수 있고, 성공한 나의 모습을 내 가족이 볼 수 있고, 내 친구가 볼 수 있고, 친지들이 볼 수 있는 상태로 튀어나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공한 모습은 어디서 튀어나와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어떤 모습을 어떻게 그려 넣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틀림없이 2년, 3년, 5년 전에 진짜 살고 싶은 모습을 머릿속에다 정확하게 그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모양 이 꼴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현재 정확하게 그려놓지 않으면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도 그 모양 그 꼴이다 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 정말 성공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넣기만 하면은 이제는 방법은 나오게 되어 있다. 더구나 이 애텀이라는 방법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사과가 있으면은 전에는 높아서 따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여기에 사다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사다리 한 칸만 올라갈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이 나무 위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수직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일한 사다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를 해가지고 그냥 소민이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전에는 공부 잘하면 대부분 다 그렇게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부 잘한다고 그렇게 되는 시대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공부시켜 놓는다고 뭐가 보장이 돼요? 의사를 해도 별 볼 일 없어요. 판검사를 해도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 위에는 답이 없어요. 요즘에는 판검사 고시 합격해도 판검사 나가는 사람이요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변호사로 나가야 되는데 그 많은 변호사들이 뭘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이거예요. 법조계 10년, 20년, 30년 잔뼈가 굳은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변호사를 해도 먹고 사느니 못 먹고 사느니 하는 판에 누가 이제 고시 합격한 애숭이 변호사한테 누가 사건을 줄 거냐 이게. 그리고 그 사건을 어떻게 판검사들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데 누구를 만나서 해결할 거냐 이게. 그러니까 지금 배고픈 이 변호사들이 많아요 지금.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공부를 해도 뾰족한 답이 안 나오는, 대기업에 들어가도 20년, 30년 죽고 살고 하고 나와서 노후 30년에 대한 보장은 또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보장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거죠. 그것도 100대 1, 500대 1을 뚫고 정말 특별한 놈만 들어갔는데도 거기 들어가면 또 경쟁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성공적으로 30년을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노후가 보장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는 우리 대중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써야 되는 이 제품을 우리끼리 유통하면서 우리끼리 스스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천만 원도 벌고 5천만 원도 벌고 하는 일들이 지금 이 애터미 안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신분이 수직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다 보셨고 지금은 그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 3년 전에 시작했던 사람이 몇 사람 안 됐어요. 지금은 숫자가 많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숫자가 이렇게 퍼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지금 여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지금 성공자가 됐어요. 지금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3년 후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성공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잘 좀 봐놓으세요. 지금 옆에 앉아있는 허접한 사람이 3년, 5년 후에 한 달에 3천만 원을 벌고 5천만 원을 벌고 1억을 버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그렇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쏙 빼나. 자기만 쏙 빼는 경우가 있다 이게. 옆에 사람은 지금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거다. 3년 후에 3천만 원,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될 거다고 확신을 가지고 3년, 5년을 죽고 살고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하고 계속 앉아있어. 3년, 5년 앉아있어.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냥 살아. 3년, 5년 후에는요, 완벽한 신분 차이가 나버려요. 그때가 살려고 그러면 또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적은 숫자가 3년 전에 시작했던 이 적은 숫자가 지금 이만큼 성공자가 나왔다고 하면은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현재는 3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거다 하는 거예요. 그때는 회사가 이 처음 시작할 때는 280만 원짜리 쬐끄만 사무실에 살고 중국 카니발밖에 없어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해도 믿어주지도 않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절에 시작했던 이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정말 이제는 한국계 업계에서는 지금 1위를 하게 되고 해외로 진출을 한 현장을 다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성공 확률은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3년 후에는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3천만 원씩 버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만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만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를 믿고 가느냐. 나는 평생 해봤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안 벌어질 거다. 절대로 안 벌어질. 나한테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 버는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날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분들, 믿음대로 됩니다. (3천만 원을 벌고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그대로 되고, 그런 일이 절대로 안 벌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 그것도 믿음대로 돼요. 여러분들은 뭘 믿으실 거예요? 성공자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계속 강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삶, 멋진 삶의 영화를 만드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멋진 삶이라는 영화 속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그 영화 속에 있었는데 내일 아침에는 현실로 돌아와가지고 제정신으로 돌아와 버려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정신을 차리면 안 돼요. 계속 그 구름 속에, 꿈 속에, 그 영화 속에 계속 있어야 돼. 그러면 내 현실이 어느 날 이 영화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영화를 갑자기 제정신이 나가지고, 아이고, 얼어 죽을, 무슨 300만 벌어도 소원이 없겠다. 무슨 내가 뭔데 무슨 3천만 원을 벌고 5천만 원을 벌어. 아이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갑자기 제정신이 돌아와 버리면 이게 망조야, 이게. 여기 있었던 분들은요, 여기 성공자분들은 전부 다 어디 있었냐면 제정신이 아니었던 사람들이야. 계속해서 그렇게 간다고. 여기 임점자 총장님 있잖아요. 나는 저 할매가요, 할매라고 해서 죄송한, 자기는 아가씨라고 그러는데 내가 할매라고 그러는데, 60 넘으면 할매지 뭐. 손자도 다 있어. 제가 알아. 할매야, 확실하게. 근데 말도 어줍지 않고, 뭐 자기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안 똑똑해. 그런데 내가 안 똑똑하다고 믿는 객관적인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엄청 똑똑하다고 그러고 혼자 잘 된다고 믿으니까 누구 믿음대로 돼요? 자기 믿음대로 된 거예요. 저분은 자기 믿음대로 된 거야.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요, 아이고, 영 그랬어. 별로였어, 아이가. 지금도 말을 잘못하는데 그때는 더 못했거든, 말을. 지금도 뭐라고 한참 얘기를 하는데 뭔 말을 하는지를 나도 모르겠어, 지금. 지금도 그러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자기가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이 석세스 아카데미에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겠대. 그러니까 아주 중증인 거예요, 그게. 누가 봐도 전혀 가망성이 없는데 이렇게 깨면은 보통 사람은 깨갱하고 꼬리를 내리고 기가 빠지는데 저 양반은 이상하게 자기가 연습을 해갖고 사회를 보겠대. 이놈의 행사 망칠 일이 있어요. 그런데도 본인은 또 꿈속으로 또 계속 상상의 나래 속에 계속 거기 이 영화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훌륭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문제는 뭐냐? 제정신으로 돌아온 사람이 문제야. 제정신이 아닌 분이 중요하다 이게요. 그분이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으로 제정신이 아니게 살아가는 우리 임전자 총장님 박수 한번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사시라고. 저 보세요. 자기를 칭찬하는지 까는지도 모르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 정신이 없는 분이야. 저 정도 수준은 돼야 돼요. 정신없기가. 근데 다들 똑똑해가지고 자꾸 제정신으로 돌아온 게 이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영화를 만들고 이 멋진 영화 속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제가 이거를 사업자 시절에 만든 적이 있어요. 월급쟁이를 그만두고 나와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한 2년 정도, 2년 반에서 이제 최고직급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거를, 나도 성공을 하려고 하면 이 성공의 법칙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고 쫙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타고 싶은 차가 있었어요. 벤츠 S500 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차를 머릿속에다 탁 그려놓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벤츠 문을 닫는데 벤츠 문은 원래 쪽 하고 이렇게 닫혀요. 근데 통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문을 턱 닫으면서 왜 벤츠가 통 하지? 그리고 정신을 차려갖고 보니까 벤츠가 아니고 아직 소나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월급쟁이 시절에 타다가 나온 그 소나타를 타면서도 생각은 어디에 있었냐면 완전히 벤츠에 몰입이 돼 있어가지고 그 문을 닫으면서 분명히 소나타인데 생각은 벤츠 문이 왜 이렇게 가볍게 통 그래요?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아직은 소나타구나. 아직 벤츠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신이 없으면은 벤츠를 타게 돼요. 벤츠를 타게 된다 이거예요. 제가 벤츠가 하나 있어요 지금. 에쿠스도 있지만은 벤츠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정도로 정신이 없이 살면은 그게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걸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나쁜 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돈 걱정 안 하도록 정말 통장에다가 당신 마음대로 써 하면서 내가 몇 억은 좀 넣어줘야 되겠다. 나한테 묻지도 말고 이 돈은 써. 친정에 갖다 주든 뭐를 하든 친구들을 돕든 마음대로 써. 그 돈을 내가 몇 억 정도는 넣어줘야 되겠다. 또 남편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정말 자녀들한테도 경제적인 것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고, 그리고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 한번 해보세요.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하지 말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살지 말아라. 너네 인생에서 돈 버는 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자녀들한테 한번 가르쳐 보세요.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너네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런 예술 분야가 있으면 그거를 추구하면서 살아라. 돈 버는 것은 엄마가 니네 평생 쓸 돈을 다 벌어놓겠다. 아빠가 니네 평생 쓸 돈을 다 벌어놓겠다. 너네는 돈 버는 것은 하지 말고 정말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아봐라. 이렇게 자녀들한테 얘기해 줄 정도의 여유를 한번 가져보자 이거예요. 저는 제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돈 벌려고 하지 말아라. 돈 벌려고 하지 마라. 돈 안 벌어도 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정말 니네가 하고 싶은 일, 보람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 가지고 네가 해봐라.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왜? 모든 애들이 전부 다 돈 벌겠다고만 돈 버는 쪽에만 머리를 쳐박으니까 거기는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피바다 레드오션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돈을 안 버는 쪽으로 자꾸 머리를 쓰면은 거기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거기가 블루오션이 돼요. 푸른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경쟁이 없는 데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책들이 막 있었죠. 그런 것이 블루오션 전략이에요. 자녀들한테 정말 그렇게 한번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요, 그 자녀들 경제적으로 전혀 구애받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도리어 그렇게 바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확 바꿔가지고 정말 내 자녀들은 돈 걱정 안 하도록 해줘야 되겠다. 결혼한 자녀들에게 집 한 채씩은 내가 다 마련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나간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확실하게 믿으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솜덩어리처럼 무겁냐 이거예요. 맨날 어디가 아프고 쑤셔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해모임이라는 제품이 면역력 증강에 기가 막힌 제품인 것은 확실해요. 식약청에서도 면역력 증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식품 개별 인정형 1호로 공식으로 인정을 받은 거니까
면역력 증강에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돈이에요, 돈. 한 달에 3천만 원씩만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면은 웬만한 잔병은 다 낫을까요, 안 낫을까요? 해모인 먹는 게 더 잘 낫겠어요? 3천만 원 들어오는 게 더 잘 낫겠어요? 3천만 원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잘 나아요. 웬만한 뭐 다리 쑤시던 거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냥 허리 아프던 거 어깨 쑤시고 뒷골 땡기던 거 금방 싹 났어요. 3천만 원씩만 들어가 봐. 그런데 그거를 들어오면은 그때 내가 하겠다 그러면 넣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들어온다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만 그렇게 되게 돼 있다 이게. 그런데 그렇게 믿으면은 우리 몸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선다.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현재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나의 미래의 성공한 모습에 거기에 굳게 서 있으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원 중에 맨 마지막에 믿음에 굳게 선다는 말이 있죠. 생각을 경영한다는 말은 우리 머릿속에다가 성공한 나의 삶을 그려 넣으란 얘기예요. 성공한 나의 삶을 그려 넣으란 얘기예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게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시키는 것이 겸손히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성공적인 내가 살고 싶은 삶이라는 그 영화 속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개는 그게 내려와 버려요. 그래서 꿈을 끌어당겨 내려가지고 내 엉덩이 밑에다 깔고 앉아. 그러면서 아이고 기름도 안 나는 나라에서 큰 차는 무슨 누가 그 기름 걱정을 하고 그랬어요? 앞으로 하이브리드 차 전기차 나오면요 그거 사면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이고 큰 집 있으면 뭐해 청소하기만 힘들지. 누가 자기 보고 청소하래요? 청소하는 이웃집 아주머 있으면 될 거 아니요. 차 아이고 크면은 주차하기 누가 자기 보고 운전하래요? 기사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이 영화 속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고 그걸 굳게 믿으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양식만 더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마치겠습니다. 이 양식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런 양식을 나눠드릴 겁니다. 여기다 이름을 쓰세요. 누구의 인생 시나리오 센터명 써주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말씀드린 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직급 달성 계획은 내가 언제까지 여기에 직급을 달성하고 소득은 대개 여기 이제 주변 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에 이걸 작성하셨던 분들도 또 작성하세요. 매달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영화가 점점 명료하게 다듬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언제까지 내가 다이아몬드가 하겠다. 다이아몬드가 되면 400만 원. 여기에 샤론 로지 가겠다. 샤론 로지가 되면은 1000만 원. 여기에 이제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스타 마스터가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2000만 원 이렇게 쭉 적으시라 이거예요. 그 달에 안 되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적으세요. 그래서 그 전에 되거나 석 달 미뤄서 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다 행동 목표를 적는데 요거는 이제 내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개인 목표는 내가 반드시 하루에 20명한테는 전화를 해야 되겠다. 반드시 물건 하나는 팔고 하다못해 칫솔 하나라도 팔기 전에는 집에 안 들어가겠다든가 이달에는 내가 몇 명의 회원가입을 시키고 몇 명의 소비자를 만들겠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팀 목표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하선 간의 팀도 있을 거고 센터도 한 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시까지는 한번 출근을 한번 해보자. 수당체계 이런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만큼 한번 실력을 한번 길러보자. 이런 목표들을 정할 수도 있고 이달에는 우리가 버스를 한 대를 센터에서 동원해서 한번 숫자를 채워보자 하는 이런 목표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의논해서 이렇게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